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저대교 건설을 놓고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한 달 넘게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고 간담회도 열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라는 입지선정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사상구는 구치소 이전을 반기며 발전 방향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 밀락해변공원에 초록빛 청보리밭이 조성됐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대저대교를 지으려는 부산시와 세계적 철새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팽팽한 주장을 조율하기 위해 간담회도 열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게 되는 대저대교. 서부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교량 노선이 생태공원을 관통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로망 구축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부산시가 피해가 적은 대안 노선을 무시하고 기존 노선을 고집하는 점 등을 들며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한 달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하려는 거고 그 개발 계획에 문제가 없는가? 잘못되게 되면 그 피해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 개진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청은 지난 23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환경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지만 의견 조율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별반의 다른 자료도 준비해 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입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한 내용도 없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그 쟁점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가,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 내지는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게 명백하게 이제 입증이 된 자리가 저희들은 간담회였습니다. 부산시가 2018년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계 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고 이후 환경부가 생태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노선까지 제시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신 철새 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량 높이를 낮추고 삼락과 대저생태공원에 100만 제곱미터의 철새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부산시 대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못 만들어주겠다는 그 장소도 지금 그 대모 잠자리라든지 맹꽁이라든지 살기라든지 이런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종 위기에 몰린 아주 살기 어려운 식구들이 살고 있는 이 서식지를 이제 대신 큰 고니를 살게 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은 쫓아내고 원주민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겠다는 이게 지금 부산시가 말하는 대체 서식지의 실태입니다. 환경단체는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올해 말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순 착공해 2029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라는 입지선정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사상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구치소 이전을 반기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 방향을 찾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내린 권고안입니다. 사상구는 입지선정위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각 단체들도 반기는 마음을 현수막에 담았습니다. 뭔가 지역이 발전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있으면은 지역에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 찬성이죠. 간다면 좋지. 문제는 구치소가 강서구로 이전됐을 때 구치소 부지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발전 방향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원이나 산책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도 15년 넘게 이어온 논쟁을 어렵게 일단락 지은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되고 나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해서 그걸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책 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실제 통합 이전 결정은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실제로 1973년 지은 부산구치소와 1977년 지은 부산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그동안 4곳의 후보지가 제시됐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검토한 뒤 법무부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 밀락해변공원에 초록빛 청보리밭이 조성됐습니다. 바닷가 너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조성된 청보리밭에서 시민들은 겨울에 심은 청보리가 무럭무럭 자라는 광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바닷가를 배경으로 초록빛 청보리밭이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진녹색 청보리 물결로 넘실댑니다. 바다와 청보리밭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은 친구와 추억을 남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분위기도 내고 그런다고 앉았어.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집에 가봐야 눕는 것보다 안 하거든. 그래서 이 참 좋다 싶고. 청보리는 한겨울 싹을 틔우고 꿋꿋하게 기다려 내년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보리밭에 앞서 조성된 가을 국화꽃단지도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밀락 해변공원은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형형색색의 꽃 정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좋아요. 여러모로 1년에 보면은 보리 축제, 해바라기 축제, 국화축제. 제가 이 동네 산다는 것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예, 우리 부산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엔 태양을 닮은 꽃 해바라기가 식재돼 여름철 바닷가 방문객들의 볼거리가 됐습니다. 수영구는 밀락 해변공원의 사계절을 테마로 다양한 꽃 정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채로운 꽃밭을 조성하여 사시사철 광안리만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도심 바다와 어우러진 청보리밭과 이색적인 초가지 포토존을 설치하여 도심 속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보리밭은 내년 5월까지 전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치유받을 기회가 될 것으로 이번 주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연말 연시를 맞아 12월 한 달간 서면과 광복동을 비롯한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술이나 담배 판매, 청소년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 등입니다. 시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 업소를 대상으로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북구가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와 관련해 구민 홍보와 건축 민원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옥상 누수 해결을 위해 지붕을 추가 설치할 경우 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모르고 허가 없이 설치하는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북구는 사전 예방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 건축사의 건축민원 상담실을 한 달에 2번 무료로 운영합니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곳의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원전이 있는 부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수십만 제곱미터 부지에 각종 건물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산 원전 밀집 지역의 모습입니다. 지역에서 연간 사용하는 전력 자립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고리원전을 비롯한 부산 지역 연간 전력 생산량은 217, 남은 전력 117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등이 대규모로 건립됐는데 그로 인한 위험과 불편은 모두 부산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등은 이런 위험 부담 없이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지역의 전기요금 단가는 동일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력 생산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장기적 피해에 대해 차등적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 요금 차등제를 통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부산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불균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가가 관건인데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부산 최초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력 생산 지역과 비생산 지역의 요금 차등 적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차등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합리적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차등 요금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예정인 내년 6월 이전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기요금 차등제에 이어 원전 인근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인데요. 원전 인근 지역으로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될 경우 방사능 노출에 대한 방제, 방호 책임이 부여되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입니다.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고리원전 반경 30km까지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기장과 해운대, 금정, 동래, 연제, 수영은 전 지역이, 남구와 부산 진구, 동구, 북구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부산 시민 70%인 229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을 받는 기장 장안과 일광의 21개 마을을 제외하고
주민 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올해 전국의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 23곳이 손을 잡고 행정협의체를 구성한 이유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권 확보와 복지 정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사능 방제 및 시설 방호 사업, 주민 복지 사업에도 쓰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협의회의 최종 목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원전 소재지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장, 울진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인근 23개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풀이 중입니다.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성명서, 주민 서명운동 등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 교부세의 타당성을 알리는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타당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백서 발간을 할 계획이며 특히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여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경우 지자체별로 평균 94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위험을 감수하고 방제 책임을 이어가는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의 문학인들이 소망하던 부산 문학관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건립추진위가 회의를 갖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문학관 건립 부지는 금정구 만남의 광장이 선정됐습니다. 부산 문학인들로 구성된 건립추진위는 지난 16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올랐던 사구 에덴공원은 접근성과 산림훼손 등의 문제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정구 만남의 광장은 고속도로 진입 전 휴게소로 운영됐으나 지금은 공영주차장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시는 이곳에 250억 원을 투입해 4,000제곱미터 규모의 문학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학 전시실과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고 시민 참여를 위한 창작 강의실과 학예실, 북카페도 들어섭니다. 광장에 있는 조각공원은 그대로 두고 주차장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막기 위해 방풍림도 만들 예정입니다. 부지에서 이제 문학관 건립이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금정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접근성과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연계성, 그다음에 인근 학교에 있는 청소년 수요층과 또 연계되는 어떤 수요 확장성을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해주셨는데 또 그러한 부분을 담고요. 시는 인근의 금샘 도서관과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을 잇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요산 문학관 등과의 연계도 구상 중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6년 공사를 시작해 2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학관 건립 추진위는 콘텐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학관을 시민 누구나 쉽게 방문해 전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교권 침해 등으로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사상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설문지를 작성한 뒤 마음 안심버스에 오릅니다. 잠시 뒤 손목과 발목에 검사 장비가 채워지고 HRV, 자율신경 균형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어 말초 노화 단계까지 측정한 뒤 간호사와 결과치에 대한 상담을 나눕니다. 직업이 또 교사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힘듦을 아무리 표현해도 그 공감을 또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울과 불안으로 병원을 찾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불안장애 진료 건수도 10만 8천여 건으로 4년 만에 1.6배 늘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늘어나자 사상구는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심리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필요하다면 치료비 지원까지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심리 검사 상담을 통해 상담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상담 비용을 10회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부산 기업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3년 연속 30개사도 되지 않고 100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매년 성적표는 더욱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부산은 28개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선 6곳이 줄었고 2020년부터 3년째 30개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에 비해서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1000대 기업에 포함된 28개사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인 15개사가 500위 밖에 자리를 잡은 수준입니다. 28곳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36조 8천여억 원 정도. 전국 1000대 기업 전체 매출의 1.2%에 불과합니다. 최근 대기업과 신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인천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울산 47조 6천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수도권 편중화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100대 기업에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르노자동차가 부산 매출 1위 기업을 유지했지만 전국 매출 순위는 112위로 100위권 재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산에도 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지원되어야겠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신산업에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좀 뒷받침되어야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부산 기업의 위상. 첨단 산업 유치와 함께 주력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단여 농산물 도매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40%에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상가동에서 열리며 어류와 건어물, 젓갈류 등을 파는 점포 28곳이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